분들보다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무릎에 대한 공부, 조인트 가드를 공부를 하겠는데요. 먼저 조인트 가드는 간단하게 소나무 유황으로 만들었잖아요. 소나무 유황이 주 원료고 게 껍질이 글루코사민이고 그거를 끌고 가기 찢어서 이렇게 쪼개서 넣으려고 보소일리아를 넣고 아스라시는 황산화 작용시키려고 넣고 상어 연골을 넣어서 연골이 바로 이 관절 근육의 원료잖아요. 히알루론산은 뭐예요? 중간중간에 틈새에 이렇게 수분 공급을 하는 게 히알루론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가지고 만든 게 조인트 가드. 이거를 MSM이라고 하죠. 잘못 얘기하면은 미원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닙니다. MSM은 조인트 가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뉴트릴라이트는 소나무 유황을 쓰죠. 그러면 무릎의 스프링 역할을 6배 이상을 하는 게 소나무 유황이에요. 그리고 수술했을 때 찌꺼기가 많이 남은 뼛속에서 뽑아낸 찌꺼기가 많이 남은 걸 끌고 나오는 게 유황이에요. 그래서 KFDA에서 유황 1500mg, 글루코사민 권장량 1500mg인데 우리들은 상술에 녹아나서 유황은 유황대로 먹고 글루코사민대로 먹어요. 함께 먹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효과를 못 본다는 거죠. 유황도 그렇고 글루코사민은 특히 먹어야 효과를 못 봐요. 유황과 함께 먹어야 되고 부속품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보소일리아, 아스라체리, 상어연골, 히알루론산 등이죠. 그래서 게 껍질, 새우 껍질로 만든 글루코사민은 아미노당의 일종이라고 그래요. 근육의 뇌 골격이나 세포 벽을 구성하는 키틴과 키토산처럼 희비지장, 췌장에서도 좋은 일을 해요, 얘들은. 그러니까 조인트 가드를 먹으면요, 췌장, 쓸개도 굉장히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소엘리아 성분은 단백질을 저분자로 쪼개는 일. 우리 저분자 하잖아요. 콜라겐 먹으면서. 쪼개져야 좋다는 건 알잖아요. 그걸 쪼개 넣는 게 바로 보소엘리아죠. 근데 보소엘리아 하나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께 들어가야 된다. 게 껍질, 상어 껍질, 컨트로이친 그 연골 원료잖아요. 그러면 게 껍질, 새우 껍질, 달팽이, 상어, 홍어, 홍합 등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홍합만 가지고 그냥 무릎이 좋아진다 이래요. 컨트로이친, 그러니까 무릎에 좋아진 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로이친은 뭐예요? 막 시중에서 컨트로이친, 의사도 컨트로이친, 뭐 그냥 의사들 나와서 텔레비에서 컨트로이친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컨트로이친은 스위스어로 연골이라는 뜻이죠. 뭐 별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은 1g이 6리터의 수분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인트 가드를 먹는데요. 피부가 좋아져요.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뼈 사이에 그 시멘트 역할을 해주잖아요. 히알루론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히알루론산을 먹으면은 콜라겐에 들어있잖아요. 콜라겐을 먹으면은 피부가 탱탱해진다 이런 게 바로 히알루론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인트 가드를 먹으면은 연골까지도 좋아지고 류마티스까지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면은 무릎 어깨 근육 회복과 회전근개 이 그림을 보시면요. 무릎 그리고 이렇게 연결선 있잖아요. 여기는 다 유황이 필요하죠. 유황이 필요한데 유황만 가지고 안 된다. 컨트로이친이 필요하다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게 껍질, 새우 껍질, 보소엘리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같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무릎이 많이 사용으로 이렇게 벗겨지면 어때요? 무릎에 물이 차죠. 물이 차면 어때요? 물이 차면 아프죠. 그럼 침을 맞는데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치료죠. 꽈샤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상처가 난 데는 단백질, 비타민 B군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릎병은 절대 낫지 않아요. 이 조인트 가드를 먹더라도 무릎이 이렇게 망가진 거는 단백질과
비군이 독소를 빼내고 또 근육을 새로 생기게끔 함께 도와주기 때문에 함께 이럴 때는 조인트 가드와 함께 단백질이 들어가고 비군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상처를 찢어진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는 게 오메가3잖아요. EPA, DHA잖아요. 그래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끊어진 부분, 이거는 완전히 끊어졌다. 이거는 의사가 봉합할 일이고요. 그렇지 않고 덜그덩 하는 거는 식품을 잘 먹으면서 여기를 열을 올려주죠. 과샤로. 열을 올려주면 어때요? 열을 올릴 때마다 1도를 올릴 때마다 이게 치료 가요. 균으로 말하면 500개를 죽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에서는 제1침을 과샤라고 그래요. 과샤. 괄사라고 그러죠. 최고의 회복 능력을 올려주는 게 바로 괄사예요. 사장님들 배워서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괄사. 괄사가 없으면은 뭐래요? 소주 컵이라도 가지고 문질르는 거죠. 여기다 로션 발라서 이 자리다. 그러면 굉장히 조인트 가드를 먹고 단백질을 먹고 예를 들어서 이럴 때 CLA까지 먹어야죠. 이런 걸 먹으면서 문질러주면 이게 회복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나무 유황이 있고 시중에 보면은 돌에서 나온 유황도 있어요. 근데 소나무 유황은 이렇게 노래요. 송진 속에 있는 것들 이런 거죠. 소나무 이렇게 보면은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솔잎이 소리 새로 날 때 노란 꽃가루가 날려요, 안 날려요? 그게 유황이에요. 꽃가루. 송화가루. 그리고 송진에서도 그걸 니그린이라고 그래요. 니그린. 그래서 송화가루가 없으면 소나무는 자라질 않아요. 소나무 자체도. 니그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디서 들었냐? 이게 불이 잘 붙어요. 광솔에도 들어있어요. 광솔에도 다. 그래서 관절을 6배 이상을 좋게 하는 게 소나무 유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다 했어요? 게 껍질, 새우 껍질이 들어있는데 얘들은 뭐죠? 글루코사민 올려죠. 글루코사민. 그리고 키토산 역할도 해죠. 내 몸에서 이게 식이섬유잖아요. 내 몸에서 암들이 들어와서 오늘 10,000개 정도가 옛날에는 3,000에서 5,000개가 들었는데 요즘은 공기가 나빠지고 플라스틱을 많이 쓰기 때문에 10,000개 정도 들어오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얘들이 가서 너 이리 와. 꼼짝 못하게 헌병처럼 잡고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NK세포를 불러서 죽이게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역할까지도 해요. 이 글루코사민이 꼭 무릎 연골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얼마 먹고 있다고요? 35mg 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필요한 부분이 얼마냐면은 1500mg이거든요. 1500mg인데 너무 적게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챙겨서 먹어야 된다예요. 챙겨서 모두 정말 신경 써서 먹어야 되는데 게 먹으러 가서 게만 드시는가요? 게 알맹이만 드시죠? 맞죠? 껍질에가 있는데 알맹이만 먹어요. 알맹이만. 왜? 구조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알맹이만 먹으니까 실제로 글루코사민을 못 먹죠. 근데 사장님들 이렇게 다이아몬드 돼보시면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다이아몬드 돼보시면은 맨 먼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어디를 가냐면은 LA에 도착합니다. LA에 딱 도착하자마자 새우회가 나와요. 새우회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으면 회만 계속 먹죠. 한국 사람은 특징이요. 회를 좋아하니까 여러 살을 갖다 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 있는 중간에 가져가요. 가져가서 이것만 먹으라고 그런가 보다.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새우 껍질을 구워서 나와요. 구워서 나오는데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들 다이아몬드 꼭 드셔서 가서 경험하셔야 돼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동을 하는데 라스베가스로나 뭐 어디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꼭 대보셔야 돼요. 그래서 글루코사민을 먹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서 그냥 껍질 까서 알맹이만 쏙쏙 먹잖아요.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을 먹지 않고 뭘로 먹는다고요? 단백질 안에 있는 새우 안에 있는
살찔 것만 잔뜩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식품 섭취해야 돼. 다음에 조인트 가드 원료, 그러니까 원료의 보수엘리아. 보수엘리아는 뭐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잘게 찢어진다. 그러면은 개껍질, 새껍질이 찢어지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유황도 그렇고요. 그래서 얘가 들어간 이유는 찢어지게 해서 세포에 흡수하게 하려고 보수엘리아를 넣는 거예요. 다음에 비타민 C, 아스라체리죠. 아스라체리는 항산화 작용, 녹슬지 않게 하는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녹슬지 않게 아주 싱싱하게 들어가게 하려고 아스라체리를 넣는 거예요. 다음에 그럼 아스라체리에 대해서 잠깐 정보를 드리면은 브라질에서 아스라체리가 거기다 생산되죠. 그러면은 비가 오건 말건 이거 나와요. 땅 속에 물 퍼내가지고 뿌리니까. 자, 아메리카 복 받은 게 뭐냐면은 이번에 가뭄 들고 그러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땅 속에 300m 이상 땅을 파가지고 물을 뿌리니까 굉장히 크게 염려할 건 없어요. 하지만 가끔가다 하이보비치 같은 거는 가뭄이 많이 들면 좀 사놔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니까는 가뭄 들어서 하이보비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이보비치는 항상 3개 이상을 사놔요. 항상. 왜?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치매 안 걸리려니까. 귀리를 먹어야 우리가 치매가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이보비치를 제가 아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침마다 나오면 한 잔씩 먹고 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하니까 들어있고 조인트 가드 원료 5번째 상어 연골은 어때요? 연골이 콘드로이틴 원료잖아요. 콘드로이틴 연골의 원료. 그래서 콘드로이틴은 스위스어로 연골이란 뜻이다. 얘는 연골의 유황과 함께 흡수가 잘 되는 게 바로 콘드로이틴. 그러니까 상어 연골이에요. 다음에 6번째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죠. 히알루론산은 1g의 히알루론산은 6리터의 수분을 흡수하며 뼈와 근육 사이의 시멘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부족은 노화를 빨리 진행시키며 근육 인대를 노화시킨다.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부족한 사람들은 근육이 잘 찢어지고 통증이 오고 뭐 그래요. 거기가. 우리 어때요? 살아가면서요. 나이가 먹으면요. 발장해 보이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파요. 아파. 근육들이 아프고 또 조금만 걸어다니면 아프고 이런 것들이 히알루론산 부족에서 거기다 오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은 얼굴만 피려고 먹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일어나서 발떡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나이는 어때요? 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참 동안 들어놓있다가 생각하다가 일어나야지. 안 그러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헐떡 일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히알루론산 많이 드신 분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헐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은 인체에 여러 군데 필요하면서 살도 좋게 하고 머리도 좋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좋게 하지만 근육을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게 히알루론산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뭐가 울려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조절을 하고 나오겠습니다. 읍소고 모두 읍소고. 예,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조인트 가드를 드실 때 그냥 무조건 먹는 거 그냥 시중에 있는 걸 드시는데요. 시중에 있는 거라고 해도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라면 드셔도 돼요. 개껍질, 새우껍질, 그리고 보스엘리아, 아스라체리, 상어 연골, 히알루론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 거 있는 거로 꼭 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인트 가드를 공부했어요. 조인트 가드를 공부했는데 간단하게 조인트 가드를 드시면서 선생님들이 AS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침을 놔드려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AS 배워서 남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침을 놔볼게. 이게 기본점이죠. 침점. 저번 주
어제 그래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이거는 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죠? 침점, 흉문점, 신장, 비장, 그리고 여기 피질하고 심장이고 교감점이죠. 이거는 중풍 예방할 때 넣는 이첨열이고요. 그럼 이렇게 놨어요. 놓고 놓은 다음에 조금 전에 무릎을 치료한다고 그랬잖아요. 무릎 치료하려면요. 이걸 하나 갖다 쓸게요. 여기가 무릎이죠. 무릎 설점이에요. 이 근처를 몇 개를 택침을 붙이든지 이렇게 사열침으로 조사버리든지 하면 돼요. 여기서 검은 피가 나오면 굉장히 무릎이 빨리 좋아집니다. 굉장히. 그리고 치료. 여기 와서 염증이 있을까 봐서 내분비에다 침을 넣는 거예요. 그럼 무릎 완화되게 하는 침점을 다 놨어요. 끝난 거예요. 이 침은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많은 분들이 이 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침은 침이잖아요. 그런데 그 0.3mm거든요. 바늘로 0.3mm 들어가도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 침을 맞으면 아프다고 그럽니다. 여자들은 90%가 아프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요, 90%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건 차이점은 뭐 남자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남자가 애를 안 낳아서 그렇다고 많이 그러대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훨씬 참을성이 강해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리 아프게 해도 또 아프다고 하질 않아. 그런데 아픈 게 좋습니다. 아픈 게 좋아요. 너무 안 아프면요, 세포들이 죽어간다는 거죠. 무릎 침 놓는 것까지 공부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질문이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소리가 울린다고 그랬거든요. 소리 지금 안 울리죠? 예. 최만출 사장님 업소고 부탁드려요. 아까 했구나. 예. 이제 됐구나. 그래, 지금 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질문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오늘은 좀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전국에 계신 분들이 질문을 하면은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답을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하실 분 계시면요, 손을 들고 질문하시면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세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